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저한테는 더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장대장TV를 시청하신 이 구독자의 고민을 제가 상담해드리는 바로 뻥튀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메일이나 문자 등이 많이 오고 있는데 뭐 팬이다, 또 우리 장대장TV를 보면서 부동산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또 우리 장대장TV를 계속 반복해서 본다, 너무나 저한테는 고마운 분들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이 시간을 점점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다주택자이십니다.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이 다세대 주택도 가지고 계시고 토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주택임대 사업자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략을 짜줄 것인지 쉽지만 않겠죠. 하지만 제가 깔끔하게 이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이 편지, 이 메일 온 내용은 저희가 전혀 수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분의 개인사를 위해서 성함이라든지 연락처나 이런 건 다 뺐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저희가 살려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다주택자의 고민에 도움을 받고자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적폐로 몰리는 이 시국에 힘든 마음에 지혜를 주신다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4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적폐로 몰리는 건지 제가 상담을 하시다 보면 너무나 억울해하시고 우시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티슈는 거의 상담 오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상담 오실 때는 티슈를 한가 선불로 좀 사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눈물 닦는 하고 다 날아갈 지경입니다. 너무나 억울하다 이거죠. 나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임대사업을 해왔는데 이거를 적폐로 모으니 너무 화가 난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다. 대부분 처음에 이제 팬입니다, 열성 뭐 팬입니다 이런데 이분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정을 안 하려다가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담 주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장 안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택입니다. 마포에 있는 공동역 쿼드러플이죠. 쿼드러플 QU 들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댓글 다시는 분들 댓글 바로 차단. 도화현대 1차 아파트 94제곱미터 한 30평형 2017년 7월에 계약했습니다. 파리대책 전에 계약한, 파리대책 전에 계약을 했다고 이분이 언급하신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잔금은 파리대책 후에 했다. 매매가가 5억 6천이고요 전세가가 4억인데 친동생이 거주를 한다. 자, 매매가가 5억 6천. 지금 물론 한 10억 가까이 갑니다. 전세 4억에 친동생이 거주한다. 전세가가 지금 5억에서 4억.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제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런데 친동생이지만 시세대로 거주하고 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관계입니다. 형제관계도 경제관념이 확실하게 서야 서로 도울 수 있고 하는 거지, 뭐 질퍽대고 그러면 서로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피곤할 수 있는데, 언니가 아마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동생한테 너 돈 주고 살아 하고 또 맛있는 거는 많이 사주지 않을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파리대책 계약분이라 실거주 2년 안에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파리대책 2017년 파리대책에서 그 전 내 매수를 하셨다면 보유만 2년 하면 이거는 비과세라는 거는 1세대 1주택일 때 말씀드린 겁니다. 2년 보유만 하면 9억 이하는 비과세죠.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파리대책 전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파리대책 후에 했어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를 납입을 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이거는 파리대책 이전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고 한다면 보유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비과세 받을 때 보유만. 한 번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2018년 하남 3부 아파트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지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 또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은근히 질문이, 엄청난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한 20가지 정도는 공부가 될 겁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평생 가능합니다. 계속. 내가 사는 주택은 평생 가능합니다. 계속.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내 주택 비과세, 내가 실거주하는 비과세, 이거는요 바뀌었죠. 평생 한 번만 비과세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택임대사업자를 2주택을 한다고 치고 4주택이 있어요. 임대사업자 4주택, 내 주택을 팔았어요. 비과세 받죠. 임대사업이 끝나고 여기 들어가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산 날로부터 비과세가 됐는데 이건 안 돼요. 마지막 주택만 이제 가능합니다. 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을 안 할 때 내 주택은요 계속해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정확한 말씀을 안 하셨지만 현재 뒤에 나옵니다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금 2018년부터인가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사는 주택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제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비과세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또 상황은 다른 거고요. 자, 이해하시겠죠? 혹시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추진 시에도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이 질문이죠. 이거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개발 아니고 재건축이죠. 재건축.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원래 올해 안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사업지 재건축 조합 설립 신청을 올해까지 하는 단지는 받을 때 실거주 요건이 없지만 올해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된 단지는 2년을 실거주해야 조합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아직까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이 질문입니다. 동생 거주라 주소를 이전하고 동생이 그 동네에 제 신용카드를 써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해놓을까요? 자, 이 얘기죠. 그러면 2년을 만약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전할까 그 얘기인데 아직은 안 해도 된다는 거. 하지만 지금 이 아파트가 시세가 거의 지금 10억이기 때문에 9억을 넘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1세대 1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비과세가 안 되죠? 9억 이하만 되니까. 그러면은 실거주 10년 거주 10년 보유에 따라 80%까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파트가 11억 12억 계속 올라간다고 한다면 실거주 조건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주소를 이전을 해놓는 게 낫습니다. 제 신용카드 써줄 수 있는 상황, 신용카드를 주변에서 써야 된다. 그거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뭐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근데 농지 같은 경우는 뭐 자격을 했니 안 했니 할 때 이제 나중에 뭐 신용카드로 그 지역에서 뭐 이제 농약을 샀다 이거 이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여기는 주택에 관해서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한 장만 가지고 제가 투자 팁을 대여섯 가지를 벌써 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죠. 코드러플 역세권에 있는 도화 1차 아파트. 예, 효창공원과 사이인데 이게 이제 1000세대 정도 되는 거고 25년차 아파트고 현재 시세가 최근까지 10억 가까이의 거래가 됐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걱정해야 될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요. 중구 묵종동에 있는 묵종동의 56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10월 14일 날 계약을 했고 12월 12일 날 잔금을 쳤습니다. 매매가 3억 2천, 전세 2억 6천, 임대사업자 8년 등록,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입니다. 보유하는 게 맞을지 신랑 이름으로 증여가 맞을지 증여가 맞다면 임대사업자에서 어찌해야 하는지. 자, 이분은요 제가 볼 때 모든 부동산은 본인명인데 신랑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개털입니다. 신랑도 좀 주시고. 근데 이제 종합부동산세 배제 주택이다. 이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일 장기 임대 8년짜리입니다. 9.13 대책 전에 취득해야 되는데 지금 이후에 취득했어요. 계약 날짜도 10월 14일이고 잔금도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장기 8년짜리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단기는 2018일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등록이 돼 있어야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 양도세, 이 주택을 팔 때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여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구독자님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증여가 맞을지 임대사업자 어떻게 할지 이거는 추후에 보겠습니다. 충무로역 4호선과 3호선에 비교적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119세대 119 여기는 불이 나면은 자동으로 옵니다. 119세대이기 때문에 119를 여기는 아마 자매기름에 맺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주택이 같고요. 40년 차예요. 40년 차. 지금 현재 시세는 최근에 3억 5,800. 그러니까 이분이 3억 2천에 사셨으니까 약 지금 현재로 보면 시세로 보면 4천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세는 2억 6천이기 때문에 6천을 투자해서 4천 정도가 됐기 때문에 썩 나쁘지 않다. 지금 한 2년 됐는데요. 나쁘지 않다. 임대사업자 등록한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도 되고요.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종합부동산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한 게 큰 의미는 없다. 잘못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주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주택은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40년 차이기 때문에 재건축 얘기를 하실까 봐 그러는데 여기는 현재 그 용적률이 이미 지금 200%이기 때문에 법정으로는 250%지만 서울시 조례는 200%. 이미 여기서는 재건축 사업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 강동구의 천호동에 있는 투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19세대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이다. 2019년 7월에 잔금
있는데 이것도 배제가 안 됩니다. 배제가 안 됩니다. 뭔가 이게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재개발이 해제되는 신축 투룸입니다. 보유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임대사업자 4년짜리 등록을 했네요. 4년짜리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등록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천호역 8호선과 5호선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꽤 먼 이런 다세대 주택은요, 여기서 좀 가까워야 됩니다. 멀면은 신축이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전세가 지금 현재 2억 5천, 매매가 2억 7천에 샀고요. 썩 좋은 투자는 아니다. 차라리 여기 강동역이나 길동역 사이에 병원이 있고 여기 뭐 상가 있고 이런 지역에 가면 어떤 비슷한 금액대로 조금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위치인데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요. 네 번째 주택 마지막 송파동 KCC 아파트 32평형 2019년 10월에 잔금 쳤는데 매매가가 7억 7천, 전세 5억 2천, 임대사업자 4년 등록했다. 임대사업자를 참 왜 이렇게 등록을 했는지는 저는 이게 잘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종부세가 배제가 안 되고요. 양도세도 중과가 됩니다. 2018년 3월, 단기는 3월 31일 이전에 했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시세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7억 7천에 사셨는데 현재 10억 4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한 1년 됐는데 약 3억 7천, 4억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투자를 아주 잘했어요. 여기 아파트는요, 송파역, 8호선 송파역이죠. 바로 헬리오시티 만세대에 있는 아파트 길 건너편에 단지는 100세대 정도 안 되는 18년짜리 아파트에 대단지가 아닌 게 단점입니다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여기는 투자를 잘한 것 같습니다. 토지는 10년 전에 구입한 충남 보령시의 이 토지, 이거는 매도하세요. 제가 이거 확인해 봤는데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올해는 종부세 400 정도 납부했습니다. 내년엔 세금이 더 오른다고 하니 이게 이제 보유세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계산해 봤는데 740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분은 400만 원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작년 하반기에 두 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굉장히 종부세가 안 나왔거나 미미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환액이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300%이지만 그 전에는 거의 200%까지였기 때문에 아마 400만 원 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저희는 계산한 게 두 주택을 더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700인데 이거를 그러면 내년이다 그러면 400만 원에서 300% 여기가 이제 계산해서 1900이 나오지만 한 1200 정도 나옵니다. 맥시멈까지 다 받을 거예요. 이대로 6월 1일까지 가지고 간다면 1200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주택을 순서대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려드리면요, 종부세가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지만 종부세라든지 양도세의 어떤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시세 차익이 가장 적은 것부터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천호동에 있는 다세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 별로 신축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가지고 있어야 될 그게 없고 내년 6월 1일 되면 오히려 양도세가 중과가 10%가 더 되기 때문에 조금 오른다고 해도 오히려 손해볼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요. 여기는 공시가격이 보니까 한 1억 9천인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부피를 좀 줄이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는 2019년에 등록을 해서 2020년, 2021년 내년 7월이 넘어가야 2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1년 이내에 팔면,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그 혜택이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혜택 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진 말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과태료를 지금은 거의 어떻게든지 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제해서 그거는 잘 상의해 보시면 바로 해제하고 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자, 두 번째로는 중구에 있는 이 아파트 좀 많이 올랐는데 40년 된 아파트고요. 재건축은 힘듭니다. 그 이상 오르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게 또 공시가격이 2억 2,400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6천 투자해서 4천만 원 정도? 한 6천 투자해서 한 5천, 6천 정도 될 때, 그러니까 조금 더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지금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올려서 이런 소형 아파트는 지금도 잘 실거주들이 찾을 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됐던 시세보다 2, 3천 정도 더 올려서 매도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 내년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물론 이게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전세를 내줄 만한 여력이 되느냐, 아니면 그런 여력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천호동 판 걸 가지고 전세를 내줘서 월세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덕동에 있는 아파트랑 송파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도 크게 종부세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투자 팁을 드렸습니다. 이 다주택자와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의 장대장TV의 구독자 상담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더 할애하겠습니다. 많은 고민 주시고 전국에 계신 여러분들 많은 상담 받으러 오시는데 지방에 오신 분도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조금은 더 발 뻗고 잠을 주무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또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